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36기 부동산 민사송무 전문 법률사무소 노블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많이들 거치는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분들도 어떤 경우에 손해가 발생시키게 되는지 알면 주의할 수 있고, 또 의뢰인들 입장에서도 어떤 경우에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등 알아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 근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사례, 판례에 나온 것들 중심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중개사고의 유형을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안 한 경우가 가장 많은 사고일 거고, 취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를 잘못 알려주는 경우도 중개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임대 물건의 권리관계를 임대인 말만을 그대로 전달만 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건축물이 있지만 그게 일반적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경우 위임관계에 있어 임대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온 사람에 대해 그 대리권한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개사가 계약을 억지로 따내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권유를 한다든가, 혹은 중개사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억지 계약을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입금 계좌를 매도인이나 임대인 명의가 아닌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 안 한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중개사 책임이 됩니다. 혹은 공인중개사 자체가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중개사무소 운영을 맡기거나 등록 도장을 맡기거나 자격증 대여로 인한 중개사고 행태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판례로 나타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4-48515 사건인데요. 분양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은 계약자들에게 고지 대상이라고 보았는데,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고지 의무 대상이므로 개인 간 거래에서도 고지를 해야 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2년 10월 18일 선고 2001 가단 334,725 사건입니다. 사회통념상 흉사라고 여겨지는 사건 즉 매매계약 체결 3개월 이전에 방화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부산지방법원 2010년 11월 23일 선고 2010 가소 21만 9,998 판결에서는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고지를 해야 되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5월 30일 선고 2017 나육만 3,995 판결에서는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다는 조건은 임대인이 고지를 해야 되고 임차인은 묻지도 않는데 미리 말을 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걱정되는 경우 임대인 측에서 먼저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게 한다거나, 기르더라도 그 애완동물의 행동으로 인해 벽지 등 임차 목적물의 훼손이 있으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07년 8월 31일 선고 2006 가단 52,531 판결에서는 임차 목적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잔금 지급 이후에 근저당권이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임차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년 3월 25일 선고 2013나 3,750 판결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 등기가 맞춰진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아서 공매 처분되어 보증금 상당 부분을 받지 못했으면 중개사 과실이 있으므로 계약 전, 중도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년 4월 6일 선고 2020 나일만 541 판결에서는 중개보조원의 사기 행위는 중개사 자신의 행위로 보므로 중개사는 의뢰인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년 3월 30일 선고 2020나 102,966 판결에서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근저당이 해지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공인중개사 책임을 60% 인정한 사례로 중개사의 저당권 말소 여부 확인에 있어 중개사는 임대인을 통해 은행에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 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임차인에게 알려주고 임차인은 해당 금액을 자기 압수표로 준비하고 잔금일에 대출금융기관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만나서 금융기관 창구에서 임대인은 임차인과 중개사 입회하에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고 임대인이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 비용을 내고 영수증을 받는 데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쪽에서 임차인의 잔금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지 않아 버리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 측 중개사는 필히 임대인과 동행하여 임대인이 기존 대출 상환 의무를 다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13년 6월 27일 선고 2012다 102,940 판결에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 대신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권고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므로 특약에서 전소권 설정을 하기로 했으면 설정까지 주선을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년 7월 10일 선고 2012다 42,154 판결에서는 매수인의 자금 부족 사정을 알면서도 중도금 지급 기일 이전까지 전매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적극 계약을 권유해서 손해를 발생시키면 중개사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7월 12일 선고 2015가단 134,106 판결에서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 주택을 일반 주택 세율로 설명한 것은 조세의 세율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므로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되고 법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릇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전달해서 그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의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할 의무가 기본적으로는 없는데 굳이 위협을 무릅쓰고 양도소득세를 확인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상황상 양도소득세를 꼭 설명을 해야 된다면 가급적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의 민원 서비스에 의뢰인이 직접 문의를 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오프라인 광고를 보면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상담 등 관련된 토탈 서비스를 다 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들은 그 세금에 있어서는 전문가는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도 조심을 해야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도 이를 참고만 하시고 꼭 그걸 다 믿고 거래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 2022-11만 2,594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알려준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임대인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크면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아서 중개사 과실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년 4월 21일 선고 2021 나 6,726 판결에서는 위약금 약정을 안 하면 계약금의 배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가계약 시에도 해약금, 위약금 약정을 문자 등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년 3월 28일 선고 2012나 44,596 판결에서는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무단 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막연히 위반 건축물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일정 기간 내기만 하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는 정도의 설명을 한 경우 이를 부족하다고 보아 설명 의무를 다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때는 공인중개사는 철거명령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이행강제금의 액수와 부과기간 등에 대해 관할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년 11월 28일 선고 2016년 7만 2013 판결에서는 영업허가 불허 시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중개사가 모든 조건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업에 필요한 허가 등 행정 절차는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 불허가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 불허가 시 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이 원상 복구한다 등 특약을 작성해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책임을 지고 알아보게 합니다. 이때는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회피할 구멍이 필요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허가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공인중개사가 다 책임지고 진행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스스로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공인중개사가 거짓이나 허위로 그 조건이나 허가 여부를 무조건 확약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책임이 질 경우도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대리권의 위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4월 11일 선고 2013갑 12,193 판결에서는 소유주가 위임을 하지 않은 무권 대리인이 스스로 대리인임을 자처하고 등기 서류 등을 위조하였는데 중개사가 대리권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중개업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임장 등 모든 서류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통화해서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녹음도 하고 계약금은 소유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도록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그런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계약자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함이 서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중개사고에 있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나 판례들을 보았는데 실무적으로는 더 복잡한 사고나 손해배상 책임 사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 없다 판단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하고 싶은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를 받으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경력 18년 이상이며 부동산 민사 송무 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031-521-00 대표 번호로 문자 수신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 1:1 비밀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